뉴 윈드! 심판아! 좀 이상한데 약간 이게 비리비리한 것 같은데. 야, 근데 일단 비리비리한 건 떠나서 여러분들, 자, 요 발음 어땠어요? 뉴 윈드. 예,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게 우리 고등학교 수업 3교시 영어 시간이죠. 그 영어 시간에 수업하실 원어민 선생님한테 발음 교정을 받은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원래 선생님이 신바람 외치면 다 같이 박선생! 하고 외쳐주기로 해놓고서는 그걸 안 해줬어. 어쨌든 좀 비리비리한데 끝은 창대하게 나가는 걸로 선생님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통합과학 두 번째 시간, 기본이 아닌데 기본이야. 예, 그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할 통합과학 과학교사 박영철입니다. 여러분들 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예, 그 실시간 댓글에 관해서인데, 야, 실시간 댓글 달지 마.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선생님 생각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활용함에 있어서 어떤 생각으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실시간 댓글은 선생님하고 소통을 하고 싶으신 거죠. 자, 소통하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다는데, 문제는 내가 댓글이 잘 안 보여. 여기 앞에 큰 모니터로 댓글을 다 띄우거든요. 근데 저번 첫 번째 시간에 댓글을 보려고 했더니 어떤 댓글을 읽는데 내 머리가 인식하기 전에 다음 댓글들로 올라와. 예, 그래서 댓글을 도저히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시간 댓글에 선생님이 제대로 반응을 못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선생님 그 댓글에 다 답변 달았어요. 어떻게 달았냐고요?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내 수업 다시 보면서 실시간 채팅 다 봤습니다. 약 17,000여 개의 여러분들 채팅을 보면서 답변을 하나하나 중얼중얼 하면서 달았어요. 누구야 사랑해. 몰랑. 선생님 롤 같이 해요. 나도 같이 해. 배그 하실 분? 나는 배그 안 하는데. 저 구독해주세요. 싫어. 예, 이런 식으로 해서요. 선생님이 다 댓글 달았어요. 근데 여러 채팅 중에요. 많지는 않았는데 혹시 여러분이 조금 오해하실 만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이 수업을 활용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직결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휴업이 계속 연장되면서 답답한 것도 답답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고민들이 있을 걸로 알아요. 그쵸?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바로 내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신 성적.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통합과학을 봤을 때 본인이 이 강의를 듣고 나는 내신에서 1등급 맞을 수 있어! 예, 이런 마음가짐으로 본다는 것도 압니다. 예, 굉장히 좋아요. 응원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요, 분명히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강의가 여러분한테 100% 내신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한일고 소속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한일고 학생들이라면 이 강의 100% 내신에 도움이 되죠. 왜? 통합과학 내가 문제 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누구신지 선생님은 다는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성향의 문제를 내시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폭넓은 범위의 교과 내용들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 치중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순서가 바뀌었죠. 이 온라인 학교는 수업을 지원하는 건데 지금 본 수업보다 먼저 온라인 학교가 개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예, 순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의 본 수업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제 다시 학교로 나가서 수업 들었을 때 그게 바로 본 수업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본 수업을 듣고 그 수업 들은 내용을 정말 잘 녹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진도 나가고요. 핵심 내용 포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선생님들 중에서는 과학에 대해서 물리학, 생명과학, 화학, 지구과학 이렇게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설명을 하실 거거든요. 물론 선생님도 전공이 있고요. 그럼 그분들은 본인의 전공에 맞춰서 어떤 부분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도록 선생님은 뼈가 아닌 살과 근육을 만드는 수업을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뼈가 만들어지고 살하고 근육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뒤바뀌었죠. 뒤바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살과 근육으로 뼈가 나아갈 길을 먼저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수업 지난번 첫 번째 들었을 때 이거 중학교 때 건데 중학교 때 거 다시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요. 고등학교 때 걸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개만 빼낸 겁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들으지 않은 내용들도 있죠. 그렇죠? 왜냐면 고등학교 과학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좀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열정 끝까지 유지하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아닌 기본의 마지막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이야. 그치? 자, 그거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자료 볼까요? 자, 우리 수업 자료를 봤는데 야, 이게 첫 번째 뭐야? 찝찝애찡? 예, 찝찝애찡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찝찝애찡. 자, 왜 찝찝했을까? 여러분들 아마 선생님 수업을 첫 번째 시간에 듣고 나서요. 아마 내 생각을 몇 번 했을 거야. 그치? 요 부분에서 하나의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하나의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저거 아닌데? 밥 먹다가도 과학에서 저거 아닌데 그래서 좀 찝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아마 과학하는 선생님의 큰 그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생방송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잘못한 것도 제대로 짚고 못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아마 다 내용은 다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부분 다시 정정하고 그리고 수업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절대 등급 가지고 거리 지수를 재는 거였는데 문제 C별이죠. C별의 겉보기 등급이 5인데 선생님은 거리 지수가 작을수록 그 별은 지구에서 어떻다? 예, 가깝다. 이렇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류는 잡았고 우리 찝찝한 통합과학 수업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좀 우리 정리하고 그래서 오늘 배울 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스펙트럼 그리고 주기와 진동수의 관계 그리고 파장과 에너지의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도플러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었죠. 자, 스펙트럼엔 여러분들 어떤 스펙트럼이 있다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예, 댓글 보니까 예, 아무런 댓글이 없어. 그러니까 기억하는 친구들이 아이고 없네 보네. 예. 자, 우리 연속 스펙트럼과 흡수선 스펙트럼 그리고 방출선 스펙트럼이 있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교과 내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더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연속 스펙트럼 뭡니까? 모든 파장의 빛이 전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흡수선 스펙트럼은 뭐였어요? 흡수선 스펙트럼은 모든 파장의 빛이 쫙 지나가는데 우주에서 아이 추워, 아이 콜드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기체들이 에너지가 오니까 어떻게? 저 에너지 내 거야! 그러면서 먹는데 편식을 한다 그랬어. 그래서 특정한 파장의 빛만 흡수하는 거. 그게 흡수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했었죠. 방출선 좀 고온이야 지금. 고온이라서 우주의 온도는 낮은데 본인은 고온이야. 그래서 열을 방출하는 거죠. 열을 방출. 예, 콜드 너무 귀엽네. 근데 왜 울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방출선 스펙트럼은 높은 에너지를 가진 성간 물질이 에너지를 방출해서 나오는 거. 그게 바로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거는 파장이 길다. 파장이 길어? 그럼 진동수는 적겠네. 그리고 이거는 에너지가 높다, 낮다? 에너지가 높다, 낮다? 예, 에너지가 낮은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반대죠. 주기가 짧습니다. 주기가 짧으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요. 그럼 파장은 짧은 거고요. 진동수는 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기억들 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플러 효과라는 건데요. 도플러 효과 뭐였어요? 가까워질 때, 그 다음에 멀어질 때, 이런 걸 얘기한 거죠. 도플러, 가까워지면 진동수가 증가해요. 그 다음에 멀어지면 진동수 감소해요. 자,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가까워지면 에너지가 증가해요. 그 다음에 멀어지면 에너지가 감소하는 걸로 보여요. 자, 보여요. 그쵸? 자, 가까워지면 에너지가 높은 파란색 쪽으로 보여요. 멀어지면 에너지가 낮은 적색, 빨간색 쪽으로 보여요.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실 이 도플러 효과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리에서 이제 또 배울 건데요.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어떤 물체에 가까이 갈 때, 그 다음에 멀어질 때, 또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물체가 나한테 가까이 올 때 또는 멀어질 때, 그 두 개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할 건 아니고 우리는 요 정도. 가까워지면 진동수 증가, 그리고 멀어지면 진동수 감소. 가까워지면 푸른색 쪽으로, 그리고 멀어지면 빨간색 쪽으로. 요 정도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거, 선생님이 또 고급 지식 하나 알려줘야지. 자, 무작정 가까워지고 무작정 멀어지면 이렇게 파장이 바뀌어서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느냐? 아니요. 가속 운동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등속 운동은 아니에요. 가속 운동일 경우에 이렇게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거 참고로 꼭 알고 계세요. 자, 이제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자,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측정했더니 과연 이 외부 은하는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걸까?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 자, 이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판별을 한대요. 자, 이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펙트럼이 보이시죠? 화면에 오늘 측정한 게 있어요. 어떤 별을. 그 다음에 일주일 후, 2주일 후, 그리고 한 달 후에 측정을 했답니다. 자, 오늘 측정한 걸 기준으로 볼게요. 까만색 선들이 보이죠? 이런 스펙트럼을 무슨 스펙트럼? 흡수선 스펙트럼. 자, 이렇게 까만색 선들로 스펙트럼이 형태가 좀 이동했어요. 어느 쪽으로 이동했죠? 어느 쪽으로 이동했어? 여러분들 전부 다 칼라 모니터 가지고 있죠? 예. 그렇죠. 붉은색 쪽으로 이동했어요. 자, 붉은색 쪽으로 살짝 치우친다. 이거 우리 뭐라 그러지? 그치? 무슨 색? 그치. 적색편이 좋아요. 자, 2주일 후가 되니까, 더 치우치가 2주일 후랍니다. 그럼 그때도 마찬가지로 시간 간격은 일주일이겠네요. 근데 오늘하고 일주일 때는 요만큼 움직였는데 일주일과 2주일 사이를 보니까 훨씬 많이 움직였어요. 무슨 말일까? 적세 편의가 많이 나타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많이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멀어진다는 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빨리 멀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빨리 멀어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스펙트럼 자체에서는 우리는 여기까지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스펙트럼 봤을 때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한 대로 적색 편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색 편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멀어지고 있고 지구로부터 외부 은하가 멀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 데이터가요, 하나의 은하가 아니라 모든 은하들을 관측했을 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모든 은하들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지구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지구를 왕따시키고 지네끼리 저쪽 우주 끝에서 논다는 얘기일까? 그건 아니겠죠. 우주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까? 우주가 뭔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별과 이 은하와 이 은하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예, 멀어지고 있습니다.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주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즉, 지구로부터 외부 은하들이 멀어지는 것은 바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 주의할 게 있어요. 은하와 은하들이 멀어지는 겁니다. 은하 안에 별들이 멀어지는 것과는 별개예요. 은하 안의 별들은요, 서로 중력이 강해서 우주가 팽창한다고 해서 사실 거리가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은하와 은하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같이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허블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거든요. 자, 허블은요, 과학자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발견한 법칙이죠. 선생님도 이런 거 법칙 하나 탁 발견해가지고 뉴인드 법칙 하나 하면 진짜 폼나고 말이야. 딱 좋은데. 예. 어쨌든 허블이 부럽네요. 자, 허블의 외부 은하 관측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가까운 별, 맨 밑에죠. 가까운 별에 대해서 정지 상태로 자, 지금 요 상태에서 실제 관측 자료를 한번 볼게요. 처녀자리, 큰곰자리, 그리고 북쪽 왕관자리래요. 지금 이 스펙트럼이 여러분들 봤을 때 이게 뭐야? 이거 미사일이요? 예,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마.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적색편이 가운데 그림들 있죠? 거기에서 화살표 보입니까? 이 화살표가 바로 이 적색편이가 얼마만큼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그 화살표들이에요. 그거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봤더니요. 처녀자리는 거리가 19 메가파섹이랍니다. 메가파섹. 메가는 10의 6승이죠. 100만. 그쵸? 자, 19 메가파섹이고 큰 곰 자리는 300. 북쪽 왕관 자리는 430 메가파섹이래요. 그럼 어쨌든 북쪽 왕관 자리로 갈수록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네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후퇴 속도를 봤어요. 후퇴 속도가 뭡니까? 바로 우리한테 멀어지고 있는 속도를 본 거예요. 봤더니 이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해 봤을 때 처녀 자리는 1210km/s의 속력으로 멀어지고 있답니다. 야, 엄청나게 빠른 거지. 근데 더 무서운 건 북쪽 왕관 자리 보세요. 북쪽 왕관 자리는 21,600km/s의 속력으로 멀어지고 있답니다.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죠. 1초에 21,600km씩 멀어지고 있어. 지금도 대단한 거죠. 지금은 더 멀리 있으니까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을 거야. 그렇죠? 자, 어쨌든 여기에서 봤을 때요.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거, 지구에서 멀리 있는 별일수록 지금 어때요? 적색 편이량이 지구에서 멀리 있는 별일수록 적색 편이량이 크다. 예, 크다. 근데 지구에서 멀리 있는 별일수록 그 얘기는 적색 편이량이 크니까 지구에서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실제 측정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어때요? 모든 별들이 적색 편이가 일어나고 있대요. 야, 모든 별들이 적색 편이가 일어나고 있어?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 모든 별이 멀어지고 있다. 모든 별이 멀어지고 있다. 자, 그럼 멀리 있는 별은 지금 보니까 어땠어요? 적색 편이량이 어땠죠? 예, 적색 편이량이 컸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쌤이 노란색으로 이런 글씨체로 쓴 거를 다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돼요. 자, 멀리 있는 별일수록 적색 편이량이 커요. 그리고 후퇴 속도는 멀리 있을수록 어떻다 그랬어? 멀리 있을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생방송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예, 여기 지금 댓글창이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여러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까 내가 마지막으로 봤던 댓글창이 화면이 잠깐 꺼졌었어. 마지막으로 봤던 댓글창이 그거였어. 기부 좀 해줘. 예, 후원 좀 해줘. 예, 선생님 후원 안 받아요. 그런 거 자꾸 하지 마. 예, 선생님이 별풍선 뜨면 여러분들 별풍선 고마워요. 예, 누구누구님 오셨네요. 오랜만이시네요.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통합과학에서 그런 거 하면 또 질 떨어져요. 그래서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계속 이어갈게요. 자, 멀리 있는 별일수록 적색 편이량이 증가하고 그의 얘기는 후퇴 속도가 빠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 보자고요. 기호로 나타내면 우리 멀리 있는 별은 거리 R이 어떻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교재 그리고 자료 화면에 나왔듯이 R이 큰 겁니다. 예, R이 큰 거예요. 예, 이런 R이 큰 게 아니라 영어 R. 또 요새 애들은 또 R이라 그러대. 예, R이 큰 겁니다. R. 오케이? 예, R is big. 예.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속도를 V라고 놓자고. V로 놨을 때 멀리 있는 별 R 값이 큰 별들은 후퇴 속도 V 값 어떻게 써요? V 값 당연히 크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거리가 멀수록 그다음에 V도 크다. V도 크다. 예. 우리 깔깔님 공부하는 사람 손.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R 값이 클수록 V가 크다. 그럼 둘은 어떤 관계? 바로 비례 관계가 되겠네요. 근데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죠. 과학자들은 무엇을 좋아한다? 그렇지. 공식 만드는 거 좋아한다고 우리는. 그렇지? 자, 요거 가지고 이제 공식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자, 이건 실제 관측한 결과들입니다. 실제 관측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누가 관측했느냐? 우리 뉴윈드 신바람. 예, 제가 관측한 건 아니고요. 우리 허블이 관측한 거예요. 허블이 관측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거리가 멀리 떨어진 별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고요. 얘네들은 지금 봤을 때 비례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봤더니요. 이거 오늘 배우는 게 허블 법칙인데 법칙이면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걸 우리가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비례 그래프인 건 맞는데 지금 좀 데이터들이 약간 산발적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프의 선상을 벗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 우주에도 무엇이 작용합니까? 중력이 작용하죠.
그쵸? 그 중력 때문에 가까이 있는 별들은 중력의 힘이 더 강한 거예요. 서로 멀어지려는 힘보다. 그래서 덜 멀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별들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요 비례한다. 요거에 맞춰서 생각해도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볼까요? 기울기가 쭉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대요. 그럼 기울기는 뭐니? 지금 가로축이 거리고 세로축이 후퇴 속도야. 예, 여러분들 중학교 지났으니까 이제 유식하게 해야겠죠? X축이 거리, Y축이 후퇴 속도네. 예, 오케이. 자, 그럼 거리분의 후퇴 속도가 기울기예요. 이걸 기호로 쓰면 R분의 V가 되겠죠. 이 R분의 V 값이 일정하대요. 지금, 그쵸? 자, 이 일정한 값. 우리 이 일정한 값을 뭐라 할 수 있을까? 그치, 과학에서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수를 허블 상수라고 합니다. 지금 외부나 관측해서 나온 거 이게 처음일 거 아니야. 그것도 누가 발견했어요? 허블이 발견했죠.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따서 허블 상수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기호는 H. H가 뭘 의미하는지 그건 바로 직감 오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H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H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얘기한 거 허블 상수가. 지금 방금 했잖아. 지금 방금. 이거 또. 그치, 허블 상수. 근데 이게 저기구나. 여러분들 채팅창에다 분수를 못 쓰니까 이러고 있구나. 그쵸? R분의 V입니다. R분의 V. 그쵸? 그럼 우리는 V를 구하고 싶어. 얘가 얼마만큼 멀어지는지 구하고 싶은 거야. 얼마만큼 멀어지는지. 예, 그럼 V는 해보자고요. V는 하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HR이 나오겠죠. HR. 이 V는 HR이 허블 법칙입니다. H라는 상수를 구하는 게 허블 법칙이 아니고요. 그 식을 이용해서 V를 구하는 게 바로 허블 법칙이에요. 허블 법칙. 즉 거리 R이 증가할수록 V가 증가한다.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후퇴하는 속도가 빠르다. 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허블 상수도 한번 구해볼까? 하나의 예제를 좀 준비했는데요. 자,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A라는 별이 지구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만큼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별도 떨어져 있어요. 지금 둘은 지구로부터 어떻게 돼 있어요? 멀어지고 있겠죠? 예, 멀어지고 있을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A라는 별과 B라는 별 중에 누가 더 빨리 멀어지고 있을까요? 예, 누가 더 빨리? B가 더 빨리 멀어지고 있겠죠. 왜? 더 먼 거리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A와 B 사이의 거리는 1메가파섹. A는 1km/s의 속력, B는 72km/s의 속력으로 멀어지고 있대요. 그럼 허블 상수 구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이상하다. 지구에서 A까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알면은 허블 상수 구할 수 있어. R분의 V 대입해서. 그쵸? 또는 지구에서 B까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알면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그게 안 나왔네.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 선생님 잠깐 볼까요? 자, 이제 선생님 여기서 이제 필기를 잠깐 할 건데요. 식을 쓸 거예요. 식을 쓸 건데, 예, 요것도 잠깐 또 흔들어줘야 돼. 이거 잘 안 나와. 시작해. 예,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지금 봤더니 지구라는 별이 있어요. 예, 지구라는 별이 아니라 우리 별이죠. 우리 행성이죠. 우리 행성. 미안해요. 우리 행성. 그리고 A가 있습니다. A라는 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근데 이 둘 사이의 거리는요. 이 둘 사이의 거리는 1메가파섹이랍니다. 1메가파섹. 그리고요. A는 지구로부터 1km/s의 속력으로 멀어지고 있는 거고요. 우주에 지구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지구가 기준이라는 건 옛날에 진짜 천동설 시절에 얘기했던 거죠. 예, 지구가 기준이 아니라 얘 전부 다 기준 아니에요. 기준 없어요. 그러면 A를 기준으로 삼아서 계산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A를 한번 기준으로 삼아볼까요? 그럼 A와 B는 거리가 1메가파섹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H는 R분의 V니까 A와 B 사이 거리 1메가파섹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둘의 속도 지금 얼마만큼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놈은 1km/s, 또 한 놈은 72km/s. 그렇죠. 71km/s로 떨어져 있네요. 지금 이렇게 속도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계산됐다. 선생님, 근데 이거 단위들이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그냥 베껴서 적읍시다. 그럼 되죠. H는, 즉 허블 상수는
71km/s/메가파섹. 이렇게 쓰면 허블 상수가 구해질 수 있지요. 그쵸? 자, 다시 자료화면으로 갈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그럼 71km/s/메가파섹이라는 답이 나오는데요. 자, 선생님이 또 기가 막히게 예제 만든 거거든. 실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허블 상수는 71 플러스 마이너스 4km/s/메가파섹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있네요. 왜? 우리 그 별까지 우리가 진짜 직접 측정한 게 아니라 어떤 기기를 이용해 측정한 거죠. 기기에 오차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71 플러스 마이너스 4km/s/메가파섹도 예,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계속 바뀌었습니다, 값이. 왜? 기기가 계속 정밀해지잖아. 정밀해지니까 지금 현재 이렇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나이가 됐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에 자식들이 또 선생님 나이가 됐을 때는 허블 상수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그에 따라서 뭐가 바뀌는지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중요한 거 했으니까 허블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별이라는 거 적색 편의가 일어납니다. 적색 편의. 예, 지금 요거 잠깐 우리 채팅 봤는데 운명적으로 우리 만날 거야. 기계공님. 아, 야, 무섭다, 야. 자, 운명적으로 또 뭘 만나. 여기서 봐. 자, 적색 편의. 자, 허블 법칙 V는 HR. VR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어떤 상수를 나타낸다? H. 허블 상수를 나타낸다. 여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우주의 팽창이라고 그랬어요. 우주의 팽창. 사실 모든 은하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쪽에 그 남반구에서 보이는 은하가 있어요. 남반구에서 보이는 은하가 있는데 그 은하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대요. 그러면 언젠가는 충돌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우주 자체는 팽창을 하고 있다. 이게 정설인데요. 그럼 우주의 팽창은 어떤 식으로 팽창하는 걸까? 각각의 개미 입장에서는 옆에 있는 개미들이 멀어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풍선을 나타냈죠. 풍선이요. 점점 커져요. 불어서. 그러면 서 있는 개미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예,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다는 거. 멀어지고 있는데 이 사실을 봤을 때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팽창하는 우주는 중심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풍선 하나 얘기해놓고 팽창하는 우주의 중심이 없대. 근데 아까 선생님이 지구가 중심도 아니라 그랬어. 그럼 어디가 중심이냐? 예, 중심은 없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일까? 분명히 여러분들 풍선을 불어요. 풍선을 보면 중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요걸 위해 선생님이 잠깐 설명할 테니까 선생님 잠깐 봐주세요. 자, 풍선을 불면 이렇게 커지잖아. 그럼 여긴 중심이잖아, 안에는. 예, 근데 이 안에는 우리가 우주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풍선 면만 우리가 우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풍선 면만. 에이, 선생님, 그거는 어거지잖아요. 어거지 맞아요.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우주는 몇 차원 공간이에요? 3차원 공간이죠. 과학에서는 가끔 4차원이라고도 해요. 시간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시간축을 제외하고 3차원 공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죠. 우리가 그림자를 나타낼 때는 항상 2차원으로밖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 우린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주라는 걸 우리가요, 멀리서 관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팽창하는지 어떤지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우주 그 자체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의 예시로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좀 해줄게요. 블랙홀인데요. 여러분들 블랙홀 뭐예요? 뭐든지 다 빨아들인다고 알고 있죠. 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죠? 검은색 점으로 표현합니다. 검은색 구멍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봤을 때는 예, 거기서 잘 나타나 있죠. 3차원으로, 구형상으로.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거를요,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쓰이는 표현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신축성이 좋은 고무판이 있습니다. 신축성이 좋은 고무판이 있어요. 이 고무판이 있는데 여기에 아주 무거운 쇠구슬을 하나 떨궈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고무판의 밑이 쭉 늘어지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신축성이 좋은 고무판이 있는데 지금 이 고무판에 무거운 쇠구슬을 하나 얹어놨어요. 그러면은 이 고무판에 한쪽이 움푹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쭉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한쪽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그림 잘 못 그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에 만약에 은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우주라는 겁니다. 자, 그럼 블랙홀이 이게 뭔 상관이 있냐? 빛이라는 거 항상 직진하죠? 예, 직진하세요. 그다가 이쪽으로 계속 직진하는 거예요. 단지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계속 직진을 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블랙홀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예시 그림입니다. 예, 왜 이게 좋은 예시 그림일까요? 예,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있어서 우주를 2차원으로 표현했을 때 가장 편하거든요. 이것과 같은 원리로 풍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빈 공간이나 그런 것들 있죠. 그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치지 않는 겁니다.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풍선의 표면만 보는 겁니다. 풍선의 표면. 풍선의 표면엔 당연히 중심이 없겠죠. 지금 우주가 팽창하는 것도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료화면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팽창하는 우주는 중심이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우주라는 거 볼까요? 우주는 팽창하고 있대요. 그러면 우주가 첫 번째 어떻게 됐을까? 거꾸로 가면 되죠? 계속 줄이면 돼요. 현재에서 과거로 갑니다. 그럼 부피는 점점 감소해서 한 점으로 가겠네요. 자, 이 한 점에서 시작했다.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한 점에서 팽창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한번 터져야겠죠. 빵! 하고 터집니다. 그게 바로 빅뱅 우주론이에요. 자, 빅뱅 우주론. 초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대폭발이 받쳐주는 근거가 바로 여러분이 배운 허블 법칙입니다. 허블 법칙. 자, 근데 이 허블 법칙에 따른 빅뱅에 따르면 부피는 증가해요. 근데 질량은 일정하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될까? 밀도는 점점 감소할 테고 온도도 점점 내려갈 거예요. 맨 처음에 한 점에 있을 땐 어마어마하게 높은 온도였을 거야. 근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가운데로 잡읍시다. 원의 가운데. 그럼 우주는 계속 팽창하면서 R만큼 반지름을 갖는 크기로 커졌겠지요. 그리고 T만큼의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이 지난 시간이 바로 우주의 나이가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요. V는 해놨어요. V. 자, V를 먼저 구할 겁니다. V. 과연 얘가 어떤 속도로 가는지. 아, V는 HR. V는 HR 좋아. V는 HR 좋아. 근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대로 쓰세요. 예. 속력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시간분의 거리죠. 예.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T분의 S. 근데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이 그림 상태로 갈 거니까 V는 T분의 R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그쵸? 예. 속력을 가지고 얘가 지금 T분의 R이라는 속력을 가지고 우주가 팽창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T값을 구한다면 그게 바로 우주의 나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T는요. 공식 그대로 바꾸면 V분의 R이 되네요. 근데 V는 여러분이 아까 대답했다시피 HR, 그쵸? HR. 그러면 거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HR분의 R. HR분의 R에 야, 이것도 수학적 머리 또 돌아가죠? R하고 R 어떻게 해요? 예, 서로 소거되죠? 소거되면 T는 H분의 1입니다. 이 H분의 1이 바로 우주의 나이인 겁니다. 우주의 나이. 우리가 아까 구했던 거 역수를 취하면 우주의 나이예요. 그럼 우주의 나이 72분의 1이에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거 단위 환산 해줘야지. 예. 아유, 생방송 중에 입만은 미안해요. 예. 그거 단위 환산 해줘야지. 단위 환산.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137억 년 나옵니다. 자, 이따 계산 보여줄게요. 그럼 우주의 크기는 빛의 속력 C를 대입하면 R값은 H분의 C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주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우주의 크기. 자, 그래서 계산하면요. 이렇게 나이는 137.7억 년, 그리고 크기는 137.7억 광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허블 상수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요. 허블 상수가 바뀐다면 또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작년에 137억 년이었으면 지금은 137억 한 살이에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근데 너무 작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제끼는 거야. 그걸 없애고 간단하게 이렇게만 일단 표현하는 겁니다. 아이고, 무지하게 복잡했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합시다. 허블 법칙으로 알 수 있는 거 우주가 팽창해요. 근데 중심은 있다 없다? 중심은 없다. 그럼 우주의 나이는 H분의 1이다. 그리고 우주의 크기는 H분의 C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방금 했던 건 그냥 기억 쏙쏙 나죠? 예, 그러면 허블 상수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허블 상수 계속 바뀐다 그랬죠? 기기가 바뀌면서 우주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자, 허블 상수가 커져요. 허블 상수가 커지면 예, 후퇴 속도도 크게 나오겠죠? V는 HR이니까. 그럼 우주의 나이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 이만했던 게 이만하게 작아지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이만하다는 건 우리가 계산상으로 나온 거잖아. 근데 정확한 수치들이 나오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허블 상수가 바뀌면 우리가 계산하는 값들도 바뀐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을 거예요. 교재에 있을 거고 이거 마지막에 녹화 나오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한번 일시 정지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서 위성까지 빅뱅 우주론의 확립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아인슈타인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주는 정적이다. 그에 반대하는 사람 누구였죠? 프리드만. 프리드만 아니에요. 우주는 팽창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허블이 외부 은하가 멀어지고 있다는 걸 관측했죠. 그래서 허블 법칙을 얘기했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조금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는 게 가모, 그 다음에 호일입니다. 가모는요,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학자고요. 그 다음에 호일은 그에 반대되는 거. 팽창하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허블이 관측했으니까. 인정하는데, 예, 우리 가모 같은 경우는 큰 폭발에 의해서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호일이 얘기한 건요, 정상적으로 팽창하는데 재밌지, 그죠? 자, 네, 펜지어스와 윌슨, 예, 빅뱅 우주론의 못을 박았습니다. 정확하게 이거다. 이렇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이름이 펜지어스야. 나 지금 펜지어스. 예, 재미없어요? 예, 그냥 뭐 그렇게 하면 외우기 쉽잖아. 예, 어쨌든 우주는 팽창한다. 허블워치 V는 HR. 팽창하는 우주의 중심은 없다. 빅뱅 우주론의 근거로 무슨 법칙이 나왔다고? 그치. 어려운 거 아니지. 우리 지금 법칙 하나 배웠어. 이놈들아. 법칙 하나 배웠다고. 그치. 허블 법칙. 자, 그 다음에 우리 우주의 나이 H분의 1. 그 다음에 우주의 크기 H분의 C.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 통합과학 수업이고요. 이제 선생님 마무리 인사할 거니까 선생님 얼굴 한번 보자. 얼굴 한번 크게 봐야지 또 덜 아쉽지. 그치? 자, 여러분들 이제 통합과학에서요. 기본 아닌 기본은 끝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즉 원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그 규칙들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건데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건 그냥 저희 상식이에요? 아닐걸? 상식 아닐걸? 니네 배운 거 지금 상식 같냐? 아니죠. 기본 아닌 기본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 더 무서운 건 기본이라 그래서 그냥 대충 들은 친구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교과 진도랑 관련된 내용이 다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괜찮아요. 선생님이 수업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 다시 짚어줄게요. 알겠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 우주가 실제 이렇게 팽창하면서 만들어지는 것과 그리고 이 우주 안에서 원자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수업 교재를 오늘 다들 준비해서 좀 공부를 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고등학교 온라인 학교의 구독자 수는 4,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내 그 수업 교재를 다운받은 친구는 한 1,000명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수업 교재 다운받으셔야지 여러분들 공부가 잘 됩니다. 훨씬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밑에 링크 걸려 있을 테니까요. 그거 꼭 확인해서 여러분들 다운받으시고 그만큼 출력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집에만 있어서 좀 많이 힘들겠지만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통합과학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뉴윈!